경상도 고성 땅 끝자락에 눈먼 선비 이준이 살고 있었습니다. 15살에 천연두를 앓다가 두 눈의 빛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손끝으로 책장의 결을 더듬고 어머니의 목소리로 경전을 받아 적으며 밤낮 없이 학문을 이어갔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. 눈도 못 보는 놈이 무슨 과거냐. 차라리 그 손으로 밭이나 갈지. 이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.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뒷산 약수터였습니다. 해질 무렵이면 지팡이를 짚고 홀로 걸어올라 한 동이 물을 길어 내려오는 것이 그의 하루 낙이었어요. 눈이 없으니 꽃 색깔은 알 수 없었지만 바람결에 실려오는 들국화 향기만으로도 온몸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어요. 약수터에 앉아 중용의 첫 구절을 읊고 있던 이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묘하게 가볍고 고요한 발소리였어요. 거기 누구 계십니까? 이준은 나지막이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대신 싸늘하고 맑은 바람 한 줄기가 그의 뺨을 살며시 스치고 지나갔어요. 다음 날 새벽 방문 앞에 약초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. 도라지와 더덕, 눈에 좋다는 결명자가 정갈하게 묶인 다발이었어요. 이름도 없고 발자국도 없었습니다. 이주는 그 약초를 코끝에 가져다 대고 오래도록 향을 맡았어요. 산에서 난 것들이라는 건 단번에 알았습니다. 누군가가 새벽부터 손수 씻어 손질했다는 것도,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. 그날 저녁 약수터로 오르며 이주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 혹시 거기 계십니까? 어제 약초를 놓고 가신 분이라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고요한 산이 그 말을 삼켰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덤불 깊은 곳에서 살며시 흔들리는 소리가 났어요. 바람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이었습니다. 이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. 괜찮습니다.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어차피 볼 수가 없으니까요. 그 말과 함께 산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. 약초 다발이 놓이기 시작한 건 사흘 전부터였어요. 그리고 덤불 속에서 이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 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준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과연 어둠 속에서 눈먼 선비를 지켜보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